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파이썬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이미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해가지고는 잘 모르니까요. 그거를 조금 밑바닥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구현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배열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드는 거는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 배열 형태로 하는 것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클래스를 정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클래스를 array list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처음에 만들 때는요, 이제 init라고 언더바 ini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필수는 아닌데요, 권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언더바 init라고 하는 거는 초기화 함수인데요, 일종의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클래스가 객체화 되었을 때, 그 객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처음 호출이 되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기본 초기화하는 그런 함수, 그런 내용들은 다 이 함수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함수라기보단 메서드라고 하는 게 맞겠죠? 메서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에서 다루는 멤버 변수들, 원래 C에서는 이제 함수 안에다 멤버 변수를 적지는 않는데요, 이제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초기화 함수 안에 멤버 변수를 넣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멤버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셀프라고 찍겠습니다. 셀프는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 자기 자신, 어떤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자기 자신 객체, 그거를 지칭하는 것이 셀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메서드에는 기본적으로 셀프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다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셀프 점 우리가 array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빈 건데요, 자, 빈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만들어야 될까요? 애매하죠. 자,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capacity라는 변수 파라미터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lf.capacity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capacity를 받아가지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capacity만큼의 크기로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빈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안에 이제 capacity라고 하는 거는 전체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배열,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개수가 총 몇 개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 실제로 값을 넣게 되면 값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실제로 값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도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빈 어레이로 된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capacity 안에다 뭔가 넣어줘야 되는데요, capacity를 우리가 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바로 출력해 보면요, 그냥 클래스 오브젝트, 어떤 객체의 주소만 나오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rray 값을 직접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non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capacity가 이제 100으로 디폴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생성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외의 메서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서드가 필요할까요? is empty. 자, 비었니 안 비었니를 체크해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죠? self.size가
0이라면 비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뭔가 들어 있는 거겠죠. 반대로 is full 꽉 차 있는지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꽉 차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return self. 네, 사이즈가 self. capacity 하고 똑같으면 네, 꽉 차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함수가 하나 더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str 함수.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값을 우리가 배열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걸 좀 간편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tr 이제 스트링 형태로 바꿔주는 이제 함수인데 이제 그 형 변환하는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딩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return self. array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self. size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 0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이 0인 경우에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변수 배열을 네, 스트링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리턴해주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A를 만들었고 이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알려면 is empty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네, 비어 있고요, true고요. is full로 하면은 네, 차이지는 않다. 근데 이제 값을 넣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df inser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insert를 하는데요. insert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좀 생각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elf.array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디에 추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뭐 그냥 맨 뒤에 추가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스트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리스트 자료 구조는 처음에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맨 끝에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중간에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도 넣으려면은 어디에 넣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넣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파라미터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치에 넣겠어. POS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E라고 하는 거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위치에 값이 들어가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원래 그 자리에 값이 다른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뒤로 이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덮어 쓰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경우를 고려해 줘야 되냐면은 이제 꽉 차 있는지 꽉 차지 않았는지 요거를 같이 고려해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카패시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용량이 이제 10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명만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11명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한 명은 들어가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코드를 조금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if is full 꽉 차 있다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꽉 차 있다면 자, 이제 셀프를 넣어줘야 됩니다. 셀프 꽉 차 있다면 일단은 리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포지션이 이제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이제 뒤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포지션의 값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에다 넣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elif에서 값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가 일단은 0보다는 커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0이어도 괜찮네요. 0이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POS self.size 자, self.size하고 같아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4개만 있다. 그렇게 되면요. 4개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0번,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즈는 뭐죠? 사이즈는 4예요.
사이즈가 4일 때 0번, 1번, 3번, 4번. 네. 0, 1, 2, 3. 자, 3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위치를,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에다 넣겠다 그러면. 하지만 4번에도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사이즈가 4지만 0, 1, 2, 3, 4. 여기 뒤에도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양쪽을 이제 는이 들어가 줘야 돼요. 는이 이렇게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책에는 올바르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는에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동작을 하겠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빼자. 그래서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패스를 하겠다. 네. 이걸 안 적어줘도 되는데요. 이제 일단은 체크하고 똑같이 해서 else 패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들어가요. 근데 아직 여전히 뒤로 미루는 코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고, 연속해서 사람들이 쭉 의자에 앉아 있을 때 5명이 앉아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있는 자리를 뒤로 한 칸씩 당겨 하고 뒤로 미룬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 미루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f. 어떤 데이터에 미뤄야 되죠? 어레이에 POS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앉아 있는. 자, 이렇게 하면은 POS 사이즈부터, POS 위치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 얘를 한 칸씩 밀어줘야 되겠습니다. 한 칸씩 밀어서 이제 뒤에 자리를, 중간에 공간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은 한 칸씩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 위치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포로 되어 있는데요. 포로 구현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슬라이싱 쓰는 것이 코딩 면에서는 이제 사실 더 효율적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책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밑바닥부터 정확하게 좀 구현을 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1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잘 넣었어요. 진짜로 잘 들어가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빈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의 insert에 맨 앞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str A.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A.array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단 맨 마지막에 한 건 하나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근데 하나도 안 나오죠. 이건 왜 안 나오냐면요. 여기서 지금 사이즈를 추가를 안 해줬습니다. 네. 넣었으니까 넣은 다음에는 self.size를 1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걸 안 해서 이제 계속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 걸로 착각하고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출력을 해보면 5431 제대로 들어갔고요. str에서 출력해보면 역시 5431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 0을 안 넣고 4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6을 넣어 볼게요. 자, 뭔가 그냥 된 것 같기도 한데 안 들어갔죠. 네. 왜냐하면 풀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5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맨 앞에 넣는 거는 제대로 동작하는 것이 확인됐어요. 자, 사실 이렇게 디버깅을 할 때는 이제 케이스별로 좀 다양하게 테스트하는 것이 좋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 밑에다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맨 뒤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맨 처음 0에다 넣고 1에다 넣고 2에다 넣고 3에다 넣고 4에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맨 뒤에 넣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번엔 반대로 1, 2, 3, 4, 5가 차례로 들어갔고요. 맨 마지막에 4번을 이제 5를 집어넣을 때 이거를 한 칸 앞에다가 3번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해보면 1, 2, 3, 4가 들어간 다음에 5가 맨 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올바르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insert까지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elete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lete는 이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지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뭔가를 지워야 되는데 이 포지션이 자, if 이 포지션이 이제 특정 위치를 만족해 줘야 돼요.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어떤 걸 만족해야 될까요? 네, self.size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되면 예를 들면 다 0, 1, 2, 3, 4가 있어요. 총 5개가 있죠. 자, 그러면 지울 수 있는 거는 0, 1, 2, 3, 4 인덱스가 이렇게 5보다 1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이즈보다 1 작을 때까지만 돌아가니까요. 요거를 만족해 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비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어있는 경우에 is empty인 경우를 따로 이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s empty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self. is empty인 경우가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어야지 지울 수가 있습니다. and 이렇게 하는데 사실 empty라고 하면은 사이즈가 이제 0이에요. 0이라서 POS가 여기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POS에 이제 사이즈가 0인 경우에는 POS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0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없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값이 있어요. 값이 올바르게 이제 값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지워주는데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재밌는 거는 이제 코드에서 이제 우리가 self.array에서 POS하고 요 위치를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컴퓨터에는 사실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값을 지워야 되는데 그럼 뭘로 지우죠? 0으로 넣으면 지워지는 거거든요. 0으로 넣으면은 0이라는 값이 있는 거하고 지워진 거하고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0이라는 값하고 이제 컴퓨터 안에서 저장되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00000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거는 다르긴 한데 일단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일단 여기를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울 것이냐. 네,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제 한 칸씩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POS에 우리가 이제 요거 한 칸씩 뒤에 요걸 빼고 나서 한 칸씩 뒤에 있는 데이터를 한 칸씩 앞으로 당겨주면 되는 거죠. POS 더하기 1부터 self.size 끝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POS부터 해가지고 self.size -1까지로 이렇게 붙여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 칸 앞으로 통째로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한 칸씩 당겨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직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는 2개가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한 칸씩 당겼는데 사실은 당긴 게 아니고 복사를 한 거니까요. 맨 뒤에 있던 데이터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안 지워지고. 그래서 self.size를 하나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칸씩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지운 게 아니고 이제 지우긴 지우는데 그 지운 게 뭔지 한번 좀 알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죠. return. 자, 그러면 그 값을 알고 싶다면 이미 이렇게 지워진 다음에 처리하면 안 되죠. 그냥 미리 좀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self.array의 POS 이 값을 미리 복사를 해놨다가 return을 해주면 이렇게 올바르게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else 그 외의 경우는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뭐를 리턴해야 될까요? return 아무것도 없는 거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책에서는 PASS 패스로 해서 그냥 진짜 리턴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논하면 논이라는 값이 이제 리턴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설트와 딜리트까지 구현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1, 2, 3, 4, 5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tr로 해가지고 a를 출력해 보면 1, 2, 3, 4, 5 1, 2, 3, 5, 4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를 해보겠습니다. 딜리트를 하는데, 자, 0번, 1번, 2번. 2번을 한번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2번에 뭐가 있죠? 2번 칸에 3이 들어있죠? 이렇게 해놓고 3이 제대로 지워졌는지. 3이 일단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지워졌네요. 1, 2, 5, 4. 맨 뒤에 있는 것도 한번 지워볼까요? 그래서 4를 지우면 4는 없죠. 지금 0, 1, 2, 3까지만 있으니까 안 지워졌죠. 자, 3을 지워보면 맨 뒤에 있는 4가 올바르게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는 다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여기 인서트를 할 때 꽉 차는 경우, 즉 캐패시티가 꽉 차는 경우, 맨 처음에 크기를 5로 해놨다가 얘가 크기가 이제 5개를 집어넣었다가 1개 더 넣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안 된다 하고 리턴 할 것이냐. 그러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도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캐패시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어펜드 할 수 있거든요. 인설트도 할 수 있고 어펜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배열을, 공간을 늘려주면 됩니다. 맨 처음에 5개가 들어있는데 꽉 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개를 더 넣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1개를 더 넣겠다라고 한다면 공간을 2배로 뻥튀기를 해줘요. 캐패시티를 2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이제 배열이 들어있는데, 배열에 이제 메모리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메모리 뒤에다가 이어가지고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메모리가 이제 옆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멀티태스킹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메모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 이미 입주를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지는 못하고요. 메모리를 새로 이제 얼로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작업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꽉 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카패시티를 2배로 늘려주면 됩니다. 셀프 점 카패시티를 이제 카패시티에 2배로 늘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 배열 자체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배열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ARR이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 새로 만들면서, 자, 새롭게 만들어진 카패시티만큼의 공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는 값을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ARR, 지금 빈 거죠. 빈 건데 여기다가 ARR에 이제 어떤 값을 우리가 복사할 거죠? self.array 값을 복사를 할 거예요. 요거를 통으로 지금 복사를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사할까요? self. 이제 원래 카패시티까지. 그러면 지금 약간 gon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카패시티 양이 이제 정보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때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자, new capacity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self.capacity. 자, self.capacity 현재 이전에 이제 capacity의 2배를 한 것만큼의 new capacity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 배열을 ARR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전의 카패시티까지 의 값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는데요. self.array의 전체 값, 현재의 전체 값을 새로 만들어진 array. 자, 요거는 2배죠. 맨 처음에 길이가 5였다면, 크기가 5였다면 이제는 10이 됐어요. 10에다가 통째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5칸까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셀프선 카패시티까지만 데이터를 복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자, 그러면 이제 복사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던 배열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배열은 이제 지워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self.array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이 변수가 기존에 있던 배열을 가리키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배열이, 이 변수가 방금 만든 요 변수, 요 배열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자, 지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변수가 있고 이제 배열이 있고 이런데 배열도 변수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데이터가 먼저 존재해요. 데이터가 존재하고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에 이제 태그가 갖다 붙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array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멤버 변수죠. 이 멤버 변수가 array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 값, 요 데이터를, 요 배열을 가리키도록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배열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공간이 추가가 됐어요. 캐패시티가. 자, 공간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셀프. 물론 캐패시티 값도 지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캐패시티 값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 캐패시티 값. 그 다음 셀프. 사이즈. 사이즈 값은 어떻게 됐죠? 원래하고 똑같죠. 네, 요거는 원래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리턴 해가지고 끝냈죠. 근데 이제는 리턴 할 필요가 없어요. 풀인 경우에 처리를 해가지고 공간을 더 넣어줬으니까 그 다음 계속 프로세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elif가 아니고 이제는 if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체크해가지고 괜찮으면 바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코딩이 다 된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1, 2, 3, 5, 4가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칸에 10을 넣어볼게요. 자, 과연 될까요? 읽어보면 네, 0번, 1번, 2번, 3번, 4번 칸에 10이 잘 들어갔어요. 자, 2배로 확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2배로 확장이 됐어요. 원래는 5칸밖에 없었는데 지금 10칸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이제 나오면은 또 인서트 하면은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계속 리스트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조금 길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레이 리스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